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업체 차량이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600대가 넘는 차량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상당수가 고가 외제차로 피해 규모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또 피해 보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건지 김종훈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당초에 담뱃불로 인한 화재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면서요? 예, 금일 오전에 이제 그 국과수 감식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결과는 빠르면 이제 20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될 거라고 지금 전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식 결과가 나와야지만 사건의 전말이 보다 명확하게 이제 밝혀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화재 원인을 두고서 그 출장 세차 차량 차주가 담뱃불 붙이는 과정에서 이게 화재가 일어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찰은 이건 이제 정확히 확인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소문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려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경찰 관계자 따르면요. 그 출장 세차 차량 차주가 현재 지금 심한 화상을 입어가지고 네. 면담 조사 등 아직 진행을 못했다. 이렇게 입장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지금 소문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정말 갑자기 이게 웬일이야 싶을 것 같아요. 소방당국이 추측한 피해 규모가 19억 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완전히 다 타버린 차가 34대면 사실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지난 11일 화재가 발생한 다음에 16일까지 4대 손해보험사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금 보험 접수 피해 차량이 470여 대로 지금 집계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불타서 전손된 차량이 34대고요. 네. 그리고 또 화재 발생 장소가 소위 이제 천안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그 불당동 신축 아파트라서 그런지 네. 그 피해 차량 중에 무려 37%인 170여 대가 외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이 추측한 게 이제 19억이라고 지금 추측을 했는데 어느 손보업계 관계자 입장에 따르면요, 그 차량 피해, 아파트 지하 시설물 피해까지 합산하면은 거의 뭐 100억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억 규모면 정말 대형 보험 사고 아닌가요? 예,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사실. 자, 근데 화재의 원인이었던 출장 세차 업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대물 한도가 1억 원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피해 차량들 보상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금액일 텐데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이 자동차 보험 중에서 자기 차량 손해담보라고 하죠. 줄여서 보통 우리가 자차 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최근 자차 보험 가입률이 75% 정도에 육박하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상당수 차량이 자차 보험에 따라서 이제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경우에도 이제 가입 금액 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지급되는 보상 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자차 보험 가입 금액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거나 자차 보험에 아예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스스로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 그 보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감식 결과 등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 출장 세차 업체 귀척으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피해 금액이 워낙 커서 혼자서는 배상 책임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만약 현장 감식 결과에도 불구하고 화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다면 원인 불명의 사고로 판명되어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사고 원인이 출장 세차 업체 측의 원인 제공자가 출장 세차 업체였다면 그분이 파산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장세차 업체 기책으로 밝혀질 경우에 피해 금액이 워낙 커서 배상 책임을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파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차량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보험사 규정과 가입 상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순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 이제 동일한 사고로 인해서 동일한 피해를 입은 경우이기 때문에 피해자들 사이에서 무슨 우선순위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모두 동등한 지위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험 처리 후에 보험료가 높아지긴 하겠지만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100% 자차 특약 의무화가 좀 힘든 상황일까요?
자차 보험 의무 가입 제도 도입은 사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의무 보험의 보상 대상 및 보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됐었던 추세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2004년에 배불 배상도 일정 한도 내에서 의무화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보험 가입의 의무화는 이게 가계에 부담을 지우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자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조세에 준하는 준조세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항금이 클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의무 가입을 하도록 한다면 국가 또는 국가 그 보험회사가 이를 부담하도록 되게 되는 부분이라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꾸준히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00% 자차 특약 의무화는 공론화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김종훈 변호사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